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어떻게 먼저 네. 먼저 하세요. 아, 네. Lady first. 감사합니다. 레이디 퍼스트, 연장자 퍼스트. 너무 맛있어. 아, 정신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초동 시즌4의 지휘자 지중배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는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나라 국악계 정말 큰 스타분들 다시 할게요.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힘들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초동 시즌4의 지휘자 지중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소리를 발전시켜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다음에 울음을 주는 멋진 세 분을 모셨습니다. 국립창극단의 민은경, 김준수, 유태평양 선생님들을 모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 오너라! 어디 갔느냐? 오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태평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른 사람이 마음대로 안 치는 게 저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네. 제가 그럼 가운데 중앙에 앉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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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반갑습니다. 짠. 저도 지내면서 국립창극단 분들은 처음 뵀어요. 국립창극단에 계시는 세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너무나도 즐거워요. 어떠세요? 첫인상이? 상이요? 네. 어제 뵌 분. 초대해 주셔서 제 감사합니다. 친한 성악하는 분들이랑 또 비슷하게 생각을 네. 어디서 뵀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성악가라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네, 가끔 듣습니다. 성악을 어디 가서는 성악을 해도 잘했을 거예요. 맞아. 성악가라는 소리도 듣고 어디 가서는 이제 힙합하는 사람 같다고도. 통 한번 들려줘. 그런 것도 시키면 못해. 자연스럽게 맛있구나. 너무 맛있어. 얼씨구. 좋다 막 이런.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오늘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 다 해주셔가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라서 뭐 제가 집으로 초대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제가 사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서 항상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 그럼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이번 주 왔어요. 오. 이제 이번 8월달, 9월달 공연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공연 있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됐네요. 일단 식사들 하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먹으면 먹겠습니다. 되나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어떻게 먼저 네. 아니, 먼저 하세요. 아, 네. Lady first. 감사합니다. 레이디 퍼스트, 연장자 퍼스트. 근데 두 분이 나이가 네. 동갑이시라고 들었어요. 좀 전에 알았어요. 좀 전에 알았어요. 반갑다 친구야 외쳤잖아요. 네. 왜 얼굴 안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딱 카메라 보고 저희는 배심으로 소리한다고 해요. 배심. 밥심 아니야? 밥심. 밥심. 아, 죄송해요. 선생님들께서는 배심으로 소리했어요. 막 이렇게 약간 배에다 어쨌든 이렇게 힘을 주고 소리를 뽑아 올리니까 그만큼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잘 먹어야 된다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소리꾼들은 보통 진짜 밥을 잘 먹고 좋아하고. 근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흑과 백이 지금 너무 극과 극인데. 흑이신데? 황. 왜 저희
저희한테만 흙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보통 그런 소리는 언제 시작하세요? 어렸을 때. 유태평양 씨가 정말 여기 신동, 네살 부각 때부터. 신동이었잖아요. 4살 때부터 소리를 네. 시작했고 저는 4살 때 시작. 말을 떼기도 전에 소리를 시작했고. 아니 말 떼고 시작을 했어요. 안 가진 게 없는 분이시군요. 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 뭐 근데 보통 소리 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 어렸을 초등학교 때. 때. 그 보통 저는 11살 때 시작했고요. 평양 씨는 4살 때 시작했는데 11살 때면 이제 변성기가 올 막 그 시기가 가깝잖아요. 이제 그 어쨌든 남자는 그 오는 시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리하는 시기들이 진짜 뭐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이른 나이에 거의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따지고 보면은 저도 늦게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늦게 시작한 편처럼 된 거죠 사실. 그만큼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다 어렸을 때 그 뭐 10살이 되기도 전에 소리를 시작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친구분께서는. 저는 12살 때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10대에 들어가면서 네. 네 맞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럼 소리 할 때는 다른 악기도 같이 다루시나요? 다른 국악 악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북을 배우기도 하고 악기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건 다 개개인마다 다른 달라요. 거예요. 네. 그 예전에 남자 소리꾼들이 정말 귀하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남자는 변성기가 심하게 오잖아요. 그럴 때 그 변성기의 시기 넘어가면서 남성 소리꾼들이 많이 소리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그냥 무조건 소리를 하는 게 가장 어떤 소리꾼들로서 최선이었던 거였던데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많은 남성 소리꾼들이 이렇게 도중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남성 소리꾼이 귀하긴 하지만 그 변성기에 따라서 예전에는 더더더 소리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창극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솔직하게 제가 많이 몰라가지고 생소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판소리를 하는 분들이 모여 계신 건지 네. 아니면은 어떤 또 새로운 장르로서 서양 쪽에서 뭐 뮤지컬이나 아니면 연극, 음악, 오페라처럼 새로운 어떤 장르로서 만들어진 것인지. 판소리는 이제 원래 1인 혼자서 하는 소리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판소리꾼들이 이게 점점 분창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1인이 했던 거를 2명이 하기도 하고, 또 3명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단체,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모노 판소리를, 모노 드라마를 이제 여러 명이서 하는 어떤 건 한국적인 뮤지컬, 오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극 하나를 예를 들면 뭐 수군가가 있으면 네. 그거를 이제 극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네. 재밌겠네요. 재밌죠. 네. 성악도 하시고 가끔. 이제 뭐 요즘에 성악을 너무 배워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장르를 이제 넘나들겠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국내 음악들을 목으로 다 이렇게 잡아갔다 이런 거. 아니,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욕심이 또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목으로 하는 음악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분들을 스승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네요. 유 선생. 이 선수 보고 쫙 하면 나는 탁 되고 이런 거. 아 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너무 맛있다. 정신없어. 알배추찜이 요즘에 많이 먹더라고요. 이제 막걸리 바 같은 데 가면은 너무 맛있다. 이 새우 같은 걸 집어넣으니까 또 씹히는 맛도 있고 네. 너무 맛있는데?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 넣어도 좋고 산공부라는 것이 저도 예전에 뭐 대학교 다닐 때 어렴풋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산공부라는 게 그 국악하시는 분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소리도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연습하면서 왜 그 소위 우리 이미지 속에 그 폭포 밑에서 막 판소리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네, 좀 있죠.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도시에서 좀 떨어져 나가서 온전히 이제 판소리 연습하는 거에 좀 집중하는 시간. 보통 소리꾼들이 1년에 한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너무 맛있다. 얘기하세요. 저는 맛있으시면 너무 어떤 맛있어요. 추임새를 어때 음식? 어때 음식? 어이 찍어! 어이 찍어! 그러면은 좋다 이러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먹어야 돼. 근데 이거 레시피가
공개가 되나요 유튜브에? 네네. 그럼 해봐야겠다. 너무 맛있네. 제가 이렇게 오신다고 해가지고 프로필 같은 걸 봤어요. 이렇게 국립창극단 홈페이지 가서 각자의 판소리를 이수를 한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죠? 어떤 소리에? 선생님의 맥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이제 보면은 째라는 거, 그러니까 동편째, 서편째 선생님들, 그렇지. 족보. 예. 족보가 네, 이제 판소리하는 네. 존재를 하죠. 네, 그 족보를 이어가는 이제 학생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선생님에게 지금 현존하는 게 5바탕이에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그래서 춘향가를 모든 걸 다 이수받았다라는 완창을 다 이제 한 책 한 권을 뗀다. 네, 그래서 저는 이수 그 시험이 있어요. 아, 이수 시험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무조건 이수가 되는 건 아니고 문화재 선생님에게 이제 이수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수군가를 이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떤 째 수군가를 누구 선생님에게 이수 받았다. 그 창극단을 하시면서 그럼 연기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판소리를 잠깐 이렇게 그 완창하는 걸 본 건 네.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봤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시는데 그러면 이번 창극단에서는 정말로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연기가 있고 네. 그 연기력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출중하죠, 아주. 출중하죠. 네네. 출중. 그 연기도 그러면 그 따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하셨나요? 네, 저희 극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 다 배우고요. 무용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또 판소리 안에 그 안일이, 발림,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리꾼은 어떤 몸짓이나 또 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판소리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을 소리꾼들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의 그 소리 표현하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극으로 왔었을 때는 조금 더 그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사실 확장해서. 그래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연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소리꾼들이 자신이 해석하는 캐릭터들이 같은 캐릭터지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소리꾼들의 매력인 것 같고. 그래서 같은 째의 소리를 하고 있지만서도 소리꾼이 부르는 어떤 소리꾼이 부르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같은 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판소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관객들도 그걸 봤었을 때에 소리꾼들마다의 매력을 다르게 다. 그래서 절대 같은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소리인 것 같지만 같은 소리가 아닌 그런 오묘하면서 그런 매력인 게 판소리라는 장르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판소리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게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서편제였어요. 그 이후로도 서양음악 하면서 많이 관심은 갔는데 이제 또 한국에 잘 없다 보니까 찾아가기도 그렇고 영상으로만 보고 유 선생 영상으로 많이 보고요. 창극단 영상을 이번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판소리인데 그 이제 음악 편곡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판소리인데 거기에 반주도 들어가고 악기 연주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보통? 원래 조금 한 몇십 년 전에 창극에서는 대부분 판소리 5바탕이라고 하거든요. 흥보가, 수군가,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이렇게 5바탕을 가지고 창극화시키는 작업들이 많았고 그 외에 이제 유실된 7바탕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총 원래 우리나라에 판소리가 12바탕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음절과 노래 가사와 이런 것까지 다 전해져 내려오는 바탕은 5바탕이 있어요. 이제 나머지 7바탕, 유실된 7바탕이라는 거는 이제 노래로서 전해지지 않고 가사는 어느 정도 전해져 오고 있지만 그게 문헌으로 남나 그렇죠. 아니면 문헌으로 남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복원해서 하는 작업들도 예전에 많이 창극화 시키는 작업들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원래 기존에 있는 5바탕, 현존하는 5바탕에서는 사실 기존의 그 판소리에 들어있는 그 노래들로 가지고 공연화 시켰었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금 불필요한 가사들은 좀 뺄 때 빼고 이제 약간 조금 더 연극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근데 이제 유실된 7바탕에 대해서는 새롭게 노래를 작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판소리에서는 그 작곡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작창이라고 하거든요. 작창.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창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창극 안에서 이제 새롭게 노래를 짜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도
현재도 이제 작창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붙고, 그다음에 이거를 악기 편성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시는 또 분이 또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뮤지컬 또는 오페라에서 작업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아마 지금 창극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많이 판소리 완창을 듣는 것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맞아요. 이제 오바탕만 공연이 많이 올려졌던 시절보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창작 작품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주로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서 뭐 서양 음악, 뭐 연극, 뮤지컬,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공연 문화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창극에 굉장히 많이 매료되는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저는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버탕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게 내 것이다. 내가 이걸 좋아한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각자만의 장기들이 있죠.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군가. 수군가. 수군가가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네. 저는 춘향가를 좋아합니다. 네. 사랑. 내 사랑이야. 네. 저는 수군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께 수군가 이제 문화재 기술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소리가 이제 선생님께 오랫동안 수군가를 이제 닦으면서 그 수군가의 매력에 저도 어느 바탕보다도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심청이는 없네요. 심청가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수군가가 가장 5바탕 중에 해학적이면서 되게 재밌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 배웠던 소리의 느낌이랑 이제 커서 이것을 계속 닦으면서의 이제 내가 느끼는 것들이 어떤 좀 많이 보는 해석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되게 궁금해요. 수군가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렇게 솔직히 잘 알지도 않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그 짧게 이렇게 동화처럼 전해오는 것만 알지. 심청가는 오히려 심청가 같은 경우는 뭐 동화처럼 길게 나오고 저도 작년에 이제 유니버설 발레단이랑 발레 심청을 같이 하면서 이게 다른 걸로 빠져들어. 심청이 이제 인당수에 뛰어드는 장면 발레인데 갑자기 북을 두리둥 떠오른다거나 한국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생각. 은근 소리를 깊이 있게 들으셨네요. 단편적으로만 네, 그 지나가요. 부글두리둥이 진짜 나오거든요. 심청가에. 네.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어. 깊어가지고 그 발레 할 때도 그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를 저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좀 그런데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그 좋아하시는 그 대목들을. 네. 듣고 싶으시다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고수를 한번 모셨어요. 고수를 모셨어요? 이쯤 되면 고수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안 계시던데. 아니, 제가 쭉 섭외했습니다. 국악고등학교에 재학 아주 중이신 인품 좋고 네. 재능이 있는 친구를 한번 모셨어요. 미래를 네. 국악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네. 박수를 쳐야 돼. 박수를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리 오라! 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라! 어서 와서 붙잡아라. 아주 힙한 고수가 네. 네, 아주 아, 준비됐네 벌써. 어떻게 또 북을 가져올 생각을 했었지? 저기 분 가져왔는데 저희가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떨리겠다. 의자를 꽁 놀자. 아이 좋다 내가 불러줬다 밥 먹기 좋다